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촉근이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처드 파인만 임만희 형님께서는 촉근이론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신 분입니다. 끈이론의 창시자인 네. 존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임만희 형이 놀립니다. 뭐라고? 존, 오늘은 몇 차원에서 살고 있니? 나는 4차원인데 너는 오늘 7차원에서 왔니? 네. 오늘 점심은 8차원에서 먹었니? 막 이러는 거야. 이 네. 그림이 19세기 프랑스의 네네. 고급 창부였던 프린느라는 여성의 그림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분이 신성 모독죄를 범합니다. 그 대신 또 이거는- 까다롭기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사형이에요. 네. 무조건 어. 사형이 이 시기에. 네네네. 예. 네. 법정에 섰어요. 유죄가 너무 확실한 거야. 신성 모독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 그 순간 저 파란 옷 입은 분이 그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네. 법정에 딱 세웁니다. 프린느를. 그 다음에 옷을 딱 벗겼어. 아, 그러네. 벗기는 순간 알몸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재판관님 보십시오. 그녀는 무죄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재밌는 게 아름다움에는 죄가 없다는 건가? 아니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무죄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은 뭐냐? 촉근이론은 아름다우니까 오케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과학은 반드시 반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반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과학이 아니다. 응. 라는 거예요. 반증이 가능하고 그 반증이 틀렸음을 입증. 네. 하면서 과학이 맞아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끈이론을 다룰 건데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반증에 대한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일단 끈이론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끈이론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진동하는 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끈인 제가 탄소 기반 얘기했지만 탄소와 수소는 다른 애죠. 네. 하지만 탄소와 수소도 원래 같은 애야. 둘 다 끈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은 영역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다 똑같은 끈인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로 돼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은 겁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볼게요.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구나. 지구도 사과를 당기는구나. 이게 어디로 확정됩니까? 달이 지구를 당기는구나. 지구도 달을 당기는구나. 뉴턴이 중력을 찾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력이라는 건 찾아내는데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전혀 몰라요.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만 작용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빛. 정지 질량이 없어요. 네. 빛은 질량이 없어. 그럼 엄밀히 말하면 빛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본인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중력 때문에 휘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네. 여기서 한 일이 뭐냐? 네. 이상하다. 빛이 중력 때문에 휜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중력과 통합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 아인슈타인은. 그래야지 해피했어. 근데 뭘 또 합치려고 그랬구나. 예, 아인슈타인은 이미 중력을 멋지게 합쳐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전자기력도 중력이랑 합쳐볼까? 전자기력, 거리의 제곱분의 식모죠? 갑자기요? 네. 아, 왜 이러시나? 너무 재밌네요. 알았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거리의 제곱에다가 네. 네. 상수를 곱하고 전하량을 2개 곱한 게 바로 전자기력식이에요. 중력식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질량 2개를 곱한 게 중력식이에요. 즉 비슷하다. 식이 비슷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꿀 빨 수 있겠다 네네. 싶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간과하고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네. 중력이 엄청 약하다는 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 요 소세지 있죠? 여기서 제가 소세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툭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때문에. 중력이 전자기력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만약 중력이 전자기력을 이긴다면 이 소세지는 책상을 뚫어야 돼요. 하지만 소세지의 끝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과 책상 끝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중력보다 무조건 세니까 네. 중력을 막아버린 겁니다. 전자기력이. 어떻게 해도 소세지는 뚫리지 않아. 화내지 마세요. 네. 이게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의 클래스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력은 돼요. 그쵸? 정말 너무 약해요. 전자기력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아인슈타인이 계속 삽질하고 있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삽질하는 동안에 양자역학은 이미 원자를 잘게 나눠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과 양력이 발견됐어요. 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이 세상에는 딱 4가지 힘만 존재합니다. 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은 약한 힘. 대놓고 약한 힘 양력과 중력. 어느 게 더 약할까요? 그래도 중력이 약하겠지. 중력이요. 맞아요. 응. 대놓고 약해서 약한 힘이라고 붙여놓은 힘보다도 중력이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응. 약간 비등비등 약한 수준이 아니라 네. 중력이 1이라고 할 때 양력이 10의 25제곱배. 응. 오. 그리고 전자기력이 10의 36제곱배. 와, 지겹다. 강력은 10의 38제곱배. 응.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을 무시한 채로 중력과 전자기력을 합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시도하고 삽질하다 결국 1955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네. 과학자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미시세계, 작은 세상에서는 양자역학만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우주, 응. 천체가 있는 아주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는 오직 일반 상대성 이론만을 이용해요. 아. 왜냐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우주에서 양자요동을 쓰기에는 너무 우주가 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시공간의 휘어짐을 쓰려고 했더니 양자요동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복병이 등장합니다. 네. 블랙홀입니다. 아. 오. 여기서의 큰 문제가 발생해요. 네. 우리가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다시피 어떠한 중심으로 차원이 없이 추측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축돼 있다. 일종의 0차원이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린 알 수 없지만. 근데 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한 천체가 특이점 안쪽 중심부에서 매우 작게 존재합니다. 매우 작게 압축된 블랙홀에는 양자역학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매우 작으니까. 매우 작으니까 미시적인 세계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 영차원이니까. 블랙홀은 매우 거대한 우주적 천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게 맞죠. 즉 블랙홀이라는 천체는 양자역학도 적용을 해야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뭐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얘는 두 개가 겹쳐진 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입자에서 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주 역시 네. 그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덩어리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끈 이론이 등장합니다. 와, 들어갔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바로 끈이다. 아. 끊임없이 진동하는 가장 가느다란 끈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궁극의 최소 단위다.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며 네.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기본 입자의 종류가 바뀌는 것. 만약에 음. 이 세상이 아주 작은 무언가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굳이 끈이라고 하실까요? 거의 점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쵸? 네. 0차원인 점이라고 많이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깔끔하잖아. 근데 왜 끈일까요?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위치만 있어요. 0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점의 크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 단위가 크기가 없어지잖아요. 네. 수식에 넣어서 계산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 최소 단위로 나눠야 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0으로 나누는 순간 모든 수식은 무한대로 가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식이 개판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길이가 있는 1차원 끈을 넣으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끈이 나왔어요. 네. 끈의 길이를 동전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정말 작은 원자죠, 수소 원자. 네. 수소 원자의 크기는 무려 우리 은하의 1000배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의 1000배예요. 엄청 작다. 은하에. 예, 우리가 일단 이 끈이 굉장히 짧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근데 현실 세계, 현재 세계에서는 네. 끈의 진동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사실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음. 근데 끈이 이렇게 이게 떨리는 거야. 네. 네. 이게 모든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3, 4차원, 네. 이 세계 4차원이 뭐죠? X, Y, G축 3차원, 거기에 시간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4차원이요. 4차원 세계에서 이 진동으로 해보면은 안 맞아. 그래서 쳐버리겠네, 진짜. 어. 차원을 올립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굉장히 왜곡된 네.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공간에 점이 있어요. 네. 점이 있습니다. 얘는 3차원 공간에 있어요. X축의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 점은 몇 차원입니까? 0차원. 0차원이죠. 네. 0차원이죠. 네. 하지만 그 점을 점점 확대합니다.
점을 확대한다. 점점 확대. 음. 엄청나게 확대. 점이 거의 축구공만일 때까지 확대. 그 점은 몇 차원입니까? 만약 축구공 같이 확대한다면 그 점은 우리 눈에 3차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쵸? 점을 막 검청. 그치? 왜냐면 겁나 엄청. 점이라는 게 0차원인 이유는 얘가 크기도 없고 길이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점만 있어요. 축구공을 그렇지. 저 멀리서 그렇지. 보면 점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너무 멀리서 아, 보면. 맞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어. 점을 쫙 가까이서 확대하면은 보면은 이게 3차원의 맞아. 얘기야. 네. 축구공을 아주 멀리서 보면 우리는 점으로 볼 겁니다. 얘는 우리 눈에 0차원이에요. 그 0차원 안에 3차원이 생긴 거네. 근데 가까이 가봐. 응. 가까이 가면 사실 축구공이야. 응. 이 말이에요. 끈이론을 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0차원이라고 믿고 있는 이 X축이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점이 아니라 축구공이더라. 그렇겠네. 너무 작아 갈 수 그죠? 없으니까. 즉 우리가 1차원이라고 생각했던 요 하나의 차원이 네. 가까이 가보면 X, Y, G축이 다 있는 3차원이더라. 그러니까 0차원에서 또 보니까 3차원이 생겼으니까 차원이 더 늘어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0이라고 X축에 3차원 공이 발견됐어요. 네. Y축에 3차원 공이 발견됩니다. 네. G축에 3차원 공이 발견됩니다. 네. 333, 즉 우리의 세상은 9차원이죠. 플러스 시간. 여기에 시간 차원을 넣으면 10초. 그래서 10차원. 근데 10차원에서 입자들을 막 만들어 봤더니 그랬더니 네.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타키온이라는 입자까지 이론적으로 존재하고요. 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입자도 존재해요. 네. 질량이 없는 입자도 존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네. 왜 이렇게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갖고 그때 떠오른 거. 이때까지 사실 끈의 길이 정의를 안 했었어요. 차원만 생각하고. 그냥 차원까지만 생각하고 끈의 길이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끈의 길이를 정의를 하기 시작하고 중력자라는 매개 입자가 이론적으로 발견됩니다. 일단은 자, 예 그게 뭔 지금 말이지?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네. 끈을 통해서 존재하는 입자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냅니다. 이론적으로. 네. 근데 전자기력은 광자라는 매개 입자가 있어요. 일종의 쿠팡맨이야. 네. 전자기학은 쿠팡맨이 있어. 그쵸? 쿠팡맨이 광자라는? 배달을 해줘요. 빛이라는 네. 광자라는 쿠팡맨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쿠팡맨이 있으니까 중력도 배달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배달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달통을 찾아낸 겁니다. 여분의 차원을 공부하는 끈이론학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끈과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끈이론이 딱 5개로 통일됩니다. 돈가스, 네. 돈가스. 맛있어. 돈가스, 카레, 맛있어. 맛있다. 그다음에 짜장면, 좋아. 짬뽕, 맛있어. 피자. 어. 이렇게 딱 끈이론은 5개로 정리가 됐어요. 치킨이 없어. 예, 그렇죠. 그러네요. 치킨이 없어. 치킨을 제가 일부러 빼놓은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와, 이걸 예측했다고? 지금 즉흥적으로 비유를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치킨을 뺐거든요. 이때 이걸 하나로 합칠 수 미국의 있는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네.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어. 이분 때문에 지금 끈이론이 초끈이론이 버티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5개 끈 이론은 사실상 똑같은 끈이다. 같은 이론을 5가지 방식으로 바라본 거다. 네. 이분이 가서 끈 이론 메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오. 비유를 기가 막히게 넣었어. 와, 보세요. 솔루션을 줍니다. 네. 이분이 딱 보니까 네. 원래는 돈가스, 카레, 짜장면, 짬뽕, 피자 다 다르잖아.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카레, 돈가스, 카레 돈가스 합쳐. 카돈. 카돈. 그리고 짜장면, 짬뽕은 짬짜면 합쳐. 이렇게 네. 끈이론 2개를 합쳤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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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자가 놀고 있잖아. 그러네요. 피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피자는 어떻게? 백종원이 생각해 봅니다. 네. 이거를 한 번 더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치킨. 그때 백종원이 치킨을 갖고 들어와요. 와. 그러면서 합칩니다. 피자 나라 피자 나라 치킨 공주에 짬짜면과 카돈을 팔자. 그래서 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네. 카레 돈가스와 짠짜면을 팔아요. 지금까지 끈 이론이 많이 나왔지만 모든 것을 설명한 이론이 5가지였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 세상의 끈 이론은 하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무튼 우리 네. 이
과학계 백종원 에드워드 위튼이 들고 나온 끈 이론이 바로 M 이론입니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다음 장 주시면요. 막창. 예, 지금 이게 네. 384겹의 엄마손 파이입니다. 맛있겠다. 예, 맛있겠네요. 즉 엄마손 파이는 384개 우주가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차원이. 384겹의 막이 겹쳐 있고 그 막에 10차원의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즉 저 엄마손 파이는 384개의 우주가 저 안에 고차원 우주의 막이라는 단면에 갇혀서 있다. 라는 게 바로 M 이론입니다. 왜 이렇게 끈 이론에 집착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끈 이론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끈이라는 건 이제 장력이죠. 네. 그죠? 장력이에요. 네. 진동이라는 건 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쵸? 이 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입자들은 그러면 그 강한 장력으로 구성이 되려면 입자가 꽤 무거워야 됩니다. 근데 기본 입자의 장력이 굉장히 작아요. 끈이론에서 말하는 장력에 따르면 지금 입자들이 훨씬 무거워야 돼. 근데 너무 가벼운 거야, 입자들이. 질량이 작다. 이 말은 에너지가 작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원래 커야 되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좀 작은 거예요. 왜 그럴까? 끈 안에서도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그 끈 안에서. 예. 그래서 끈 속에서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양자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장력 때문에 흔들려야 돼. 이게 곧 에너지예요. 근데 양자 요동이 같이 일어나니까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어느 정도 상쇄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작아져요. 근데 이거를 딱 계산해 봤더니 기본 입자 질량이랑 딱 떨어져.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집에 저금통 큰 게 있어요. 네. 한 줌 탁 집어 나와. 진짜 얼마인지 몰라. 탁 집어 주머니 넣고 나와. 네네네. 그래서 식당에 갔어. 네.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먹었어.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17,924원이 나왔어. 이거 뭐야 이러고 집에서 갖고 온 동전을 꺼냈더니 17,924원이야. 이거는 네네. 사람들이 이거 우연이라 볼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아름다운 거예요. 아. 분명히 우연인 것 같은데 아름다워. 그러니까 끈이론을 놓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못 넣는 거구나. 그래서 못 나요. 이게 바로 아름답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끈이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슈타인 형의 명언으로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삶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아.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법칙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걸 다 통일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촉근 이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접근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전부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네. 이 모든 기적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촉근 이론이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가 네. 촉근 이론이었습니다.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